이번 시간은 페이지 210페이지 각종 마감공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호 및 유리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자, 창호의 유형별 특징, 여닫이 창호. 자, 이 개폐 방법이죠. 어떻게 개폐를 하느냐. 여닫이는 열고 닫는 것. 맞죠? 자, 그럼 여닫이 창호는 아파트 현관 출입문, 여닫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각 침실의 방문들, 욕실문 전부 다 뭐다? 여닫이죠. 열고 닫잖아요. 이걸 여닫이 창호입니다. 여닫이. 자, 그런데 여닫이에서는 이겁니다. 안여닫이로 설계되는 것이 있고 방여닫이로 설계되는 게 있죠. 자, 그러면 안여닫이는 어느 쪽입니까? 프라이버시, 독립성을 유지로 하는 데는 뭐다? 안여닫이입니다. 자, 그래서 침실문은 안여닫이입니까? 방여닫이입니까? 안여닫이죠. 안으로 여닫습니다. 안여닫이야. 그러면 이거는 독립성, 프라이버시 목적으로 하는입니다. 독립성. 나의 프라이버시를 요구하는 데 있죠. 여기에는 무엇이다? 안여닫이로 설계됩니다. 자, 그런데 문을 함부로 설치하는 분들이 많아요. 맞죠? 그러면 침실문은 안여닫이. 왜 안여닫이로 합니까? 자, 이겁니다. 침실이었다. 침실이 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침실의 베드가 바로 보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안으로 여는 거예요. 그래서. 맞죠? 그러면 문을 보면 침실이 있을 때 문이 이렇게 돼서 안쪽으로 이렇게 열리도록 되어 있잖아요. 안여닫이. 그럼 문을 조금 열면요, 침대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방여닫이로 하면 어떻습니까? 밖으로 조금만 열어도 안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독립성, 그럼 화장실 문은 안여닫이로 해요? 방여닫이로 해야 돼요? 방여닫이 하면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되느냐? 자, 잠금 장치가 고장나서 그럼 잡고 놓아야 되죠. 그럼 밖에서 잡아당기면 어떻게? 나가야 됩니다. 근데 안여닫이면 어떻게? 발로, 손으로 딱 밀고 있으면 되죠. 맞죠? 그래서 방여닫이 되는 데는 위험해요. 고리가 고장나면 잡고 있으면 바깥에서 힘센 사람이 확 잡고 당기면 딸려 나갑니다. 아주 민망해야 된다. 그래서 안여닫이 방. 그런데 방화문 보십시오. 아파트 세대 현관문은 방화문이죠. 그럼 방화문은 뭐다? 방여닫이로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맞죠? 아파트 현관문을 안으로 여는 데 있어요? 없죠? 그럼 쉽게 피난으로 개통으로 사용되는 문들은 방여닫이로 설계되어 있는 거고, 프라이버시 목적이죠. 독립성 목적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뭐다? 안여닫이. 상식적으로 일단 알아두세요. 그리고 미닫이, 미석이. 미닫이하고 미석이 차이점은 이거예요. 미닫이는 지하철 국철문 있죠. 여기도 오잖아요. 그럼 지하철문이 안쪽 홈으로 밀어넣죠. 완전히 밀어넣는 거. 100% 열리는 것은 미닫이. 그럼 미석이는 한쪽 편으로 이렇게 밀어붙여 놓는 거예요. 문틀 내부에서 이쪽 한쪽 편으로 밀어붙여 놓는 것이 뭐다? 미석일 거예요. 그럼 아파트에 미석이가 있어요? 미닫이가 있어요? 미석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 거실에서 발코니 확장이 아닌 거실에서 나갈 때 그때는 그런 것이 미석이가 되는 게. 그래서 시험 냈습니다. 미석이하고 미닫이를 이해하느냐 못하느냐 이건 테스트를 했습니다. 기본 이런 걸 내야지 안 낸다고 제가 조금 한 소리 했지만 바로 그 해에 나왔습니다. 미석이야 미닫이. 그리고 오르내기 창호는 잘 볼 수가 없어. 아파트에서는. 오르내기 창호는 저기에서 옛날에 비둘기하고 통일호 시절에 창문을 어떻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올렸죠. 그게 오르내기 창호입니다. 지금 열차들은 창을 둡니까 안 둡니까? 안 두죠. 그래서
사고 나면 어떻게? 망치로 때려야 되죠? 맞죠? 그거 망치 그거 있잖아요. 연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새 SRT 이런 데는 뭐입니까? 저기 있더라고요. 거기 제일 앞에 앉는 사람들은 있죠. 뭐 스포트 좌석이라고 있어요. 피난을 스포트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SRT 타면 항상 그 자리를 제가 앉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 못할 것 같아요. 내가 두드리 깨려고. 재난을 당하면 소리만 지르는 분들이 있고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죠. 저는 불 나면 불 끄러 가고 이런 주의라서. 그래서 봐두시고, 회전문은 다 알죠? 회전문. 빙글빙글 도는 거. 통풍이나 기류 방자 출입인은 조절하는 목적이 회전. 그래서 이 회전문이 에너지 절약 목적이잖아요. 에너지 절약 목적이 될 수 있는 게 무슨 문이다? 회전문이에요. 회전문. 자, 왜 되는가? 회전문은 그거 도는 만큼만 공기가 들어오죠. 보통 문은 열면 외부의 공기가 확 들어와 버리죠. 맞죠? 회전문은 그거만큼은 돌잖아요. 근데 요새 회전문은 자동으로 사람을 감지해서 알아서 돌죠. 근데 꼭 모르는 분들이 어떻게 손을 대죠? 미는 분이 있으면 딱 수도하죠. 그래서 거기 손 대지 마시오 쓰는데도 손으로 미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문은 그게 여러 장의 문을 경첩으로, 경첩은 이게 경첩이죠. 저기 보십시오. 위에 두 개, 밑에 한 개 있죠? 저기 경첩이라고 합니다. 경첩. 그래서 목재 여다지문 같은 걸 지지하는 이 철물이 뭐다? 경첩이라고 합니다. 경첩으로 연결하고 큰 방을 분화하거나 개방할 때 쉽게 이겁니다. 이걸 크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이 병풍처럼 이렇게 접는 거예요. 문을 병풍처럼. 전문은 뭐처럼? 병풍처럼. 예. 전문은 병풍처럼 접었다 폈다 하는 문을 뭐다? 전문이라 해요. 병풍 아시죠? 병풍 옛날 제사 지날 때 옆에 딱 모아놨다가 딱 펼치는 게 있죠? 그것처럼 문을 한다고 해서 전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재문은 안팎으로 문인데 자재문은 여다지는 보통 여다지는 한쪽으로만 열리잖아요. 이 문 봐요. 안으로만 열리죠. 맞죠? 그런데 안팎으로 자유자재로 여다지는 여다지문을 자유자재로 여닫을 수 있다는 건 안팎으로. 그래서 무슨 문이라고 한다? 자재문. 자유자재로 여닫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무슨 문이라고 한다? 자재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자재로. 안팎으로 자유자재로 여닫을 수 있는 문이라고 해서 무슨 문? 자재문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봅니다. 1층에 뭐 편의점이든 중개업 사무소든 전부 다 뭘로 되어 있으면 강화 유리로 되죠. 걔는 단기도 되고 미도 되죠. 맞죠? 근데 여러분들 이겁니다. 될 수 있으면 안에서 밖으로 나갈 때 밀지 마세요. 지나간 사람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다치죠. 맞죠? 그래서 원래는 건축물은 건축선을 넘어서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럼 보통 인도도 도로예요. 이렇게 개폐했을 때 1층에서 개폐했을 때 문이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건 위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밖으로 탁 밀면서 사람하고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문은 항상 어떻게 해라? 당겨서 이렇게 나가세요. 괜히 탁 밀다가 문제가 생기면 안 됩니다. 특히 코 높인 사람 코 부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외여다지 쌍여다지 이거죠. 이거 외여다지죠. 개구폭이 적을 때는 하나만 사람이 팔에 하나 있으면 외팔이죠. 이거 하나입니다. 그럼 쌍여다지 두 개 아닙니까? 쌍 붙이면 돼. 여다지인데 뭐다? 쌍여다지. 그러면 쌍여다지는 개구부 이제 출입구 폭이 클 때 쓰는 게 뭐다? 쌍여다지. 그런데 여러분들
방문들 전부 다 외여다지요, 쌍여다지요? 외여다지잖아. 그럼 쌍여다지를 할 때는 출입구 폭이 클 때잖아. 그럼 백화점 같은데 갈 때는 어떻게 되십니까? 쌍여다지가 많죠? 자, 그 측면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211페이지에서 하단에 창호철물 봐두시고, 창호철물. 경첩은 이 여다지문의 자, 지지철물, 창호철물이 뭐다? 경첩입니다. 자, 바로 저거였다. 자, 아파트의 방문이죠? 방문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강의실에서 바로 볼 수 있다. 저것이 경첩이다. 자, 그리고 자유경첩은 다른 말로 해서 스프링 힌지라고 해요. 스프링 힌지. 스프링 힌지라고 합니다. 스프링 힌지. 쉽게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봐? 왜 옛날 외국 영화, 서부 영화 이런데 미국의 서부 영화 보면 총잡이가 주막에 딱 들어올 때 펑 차고 들은 삐걱 왔다 갔다 한 문입니다. 쉽게 스프링 힌지는 이것을 자유경첩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자재문이죠. 이 자재문의 힌지입니다. 자재문의 힌지가 스프링 힌지입니다. 자재문의. 그러면 옛날 보시면 어디였는가 하면 요새는 극장이 소극장이잖아요. 영화 보는 데가. 옛날엔 대극장이었죠. 1층, 2층에 그 엄청 컸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갔었죠? 그리고 중간에 뭐 뽕 뚫린 데도 있고 거기 뭐 있는데 그런 것처럼 대극장인데 문이 가면 출입구가 엄청 많았어요. 그 당시에. 맞아? 그러면 이렇게 밖에서 밀고 들어가도 되고 안에서 밀고 나와도 되죠? 자유재문 있잖아. 거기 쓰인 힌지가 바로 스프링 힌지입니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레퍼토리 힌지죠? 원래 레퍼토리는 뭐다? 화장실은 용어입니다. 그러면 공중 화장실에 쓰는 겁니다. 전화는 다 문 뗐고요. 공중전화 문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공중전화 보기도 힘들고. 맞아요? 그래서 휴대폰인데, 초창기 휴대폰이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공중전화 박스에 들어가서 휴대폰 받고 있어요. 겨울에 바람 부니까 추우니까. 이렇게 이제 공중전화 문 다 뗐잖아요. 공중전화 문이 있으니까 술 취한 사람이 다 깨. 그래서 공중전화 문이 없어, 요새는. 그럼 원래는 공중 화장실에 먼저 사용됐습니다. 공중 화장실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사람이 안에서 딱 닫으면 닫혀 있다가 사람이 없으면 약간 열린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 힌지를 뭐라고 한다? 레퍼토리 힌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퍼토리 힌지는 약간 뭐다? 열린 상태를 유지하는 힌지입니다. 레퍼토리 힌지는 한 10에서 15cm 정도. 이거 꼭 안 해도 돼요. 약간 어떻게? 열린 상태. 유지하는 힌지입니다. 힌지. 이것을 레퍼토리 힌지라고 칭합니다. 자, 그래서 백화점 같은데 화장실 가보면 안에 사람이 없어 문이 안쪽으로 약간 열려있죠. 참 백화점이 없습니까? 아니면 공중에 가서 지하철 화장실 아니면 이제 역 같은 데 가서 화장실 문이 약간 좀 안에 열려있어요. 앞으로 관심 있게 보자. 그 힌지를 무슨 힌지? 레퍼토리 힌지. 원래 레퍼토리가 화장실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람이 있어도 사용 중이라 불이 들어와도 두드립니다. 두드리지 마세요. 안에 사람 볼일 봐야 되잖아. 맞죠? 화장실 볼일 보고 있는데 변비 환자들 참 눌만 하면 두드리고 그러면 열받죠. 그래서 안에 또 두드리면 우리 사람들이 안에 소리 지르는 어이 이러죠. 똑똑 두드리거나 맞죠? 소리를 내줘야 되죠. 소리 안 내면 계속 두드리는 사람이죠.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플로아 힌지. 플로아가 바닥이야. 바닥에 힌지를 설치한 겁니다. 바닥에. 플로아 바닥. 바닥에 힌지 장치 설치한 겁니다. 이거는, 이거죠. 중량 자재문에 쓰는 거잖아요. 묵은 자재문.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강화 유리문 있죠? 강화 유리문 밑에 보면 힌지 장치가 바닥에 매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을 90도 꺾지 않는 해서 탁 놓으면 자동으로 탁 닫히죠. 그 바닥에 힌지 장치를 설치했다 해서 뭐다? 플로아 힌지. 플로아는 바닥입니다. 바닥에 힌지 장치를 매입한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닫힙니까? 안 닫힙니까? 저절로 닫힙니다. 이 플로아 힌지입니다. 그러면 아파트는 이겁니다. 자동으로 문이 안 돼 있으면 이게 플로아 힌지가 들어가 있죠. 주동 현관 출입구 부분에. 그런데 현관 출입구가 요새 뭘로 돼요? 홈 네트워크 설비가 되기 때문에 카드 때문에 주동 출입구 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주동 출입구 시스템에서 카드 되면 문이 열리거나 카드 아니면 비밀번호 있죠? 샵, 별표 샵 이런 거 막 누르죠? 그래 누르면 딱 열리도록 되어 있죠? 그것이 되면 이게 없고요. 플로아 힌지가 없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쥐돌이 나오죠? 쥐돌이는 뭐다? 피벗 힌지. 피벗이라 쓰는 분도 있고, 교수님들이 피봇이라 쓰는 분도 있을 수 있다. 피벗 힌지, 쥐돌이. 그럼 이거는 어디 쓰는가 하면, 이게 피벗 힌지가 아파트 있죠? 아파트 세대 현관문. 세대 현관문의 힌지가 피벗 힌지입니다. 그러면 아파트에 사시는 분. 옛날에, 그러면 옛날을 상상을 하셔야 돼요. 아파트 들어갈 때 여기 번호 뻑뻑뻑 디지털 도어록이 많잖아요. 똑똑똑똑똑 누르죠. 그럴 때 그거의 반대편 아래 위에 있어요. 반대편. 오늘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들어가시면서 보시면 돼요. 맞지? 그거 디지털 도어록을 누르는 반대편 아래 위에 힌지가 있어요. 철물이 보여요. 그 힌지가 무슨 힌지? 피봇 힌지. 쥐돌이라고도 하고 피봇 힌지라고 합니다. 이걸 쥐돌이 또는 피봇 힌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개폐 조정기 나오죠. 도어 체크 나옵니다. 1번에 도어 체크. 자, 도어 체크 또는 도어 클로저라고도 합니다. 도어 체크를 도어 클로저라고도 칭합니다. 도어 클로저. 자, 도어 체크, 도어 클로저는, 자, 이 피봇 힌지를 쥐돌이를 쓰게 되면 현관의 문이 자동으로 닫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닫히게 하기 위해서 위에 실내에 들어가면 위에 이렇게 설치한 게 금지한 거 설치해놨죠? 그것이 뭐다? 도어 체크, 도어 클로즈입니다. 그러면 실내에서 문 상부를 보시면 설치되어 있던 거 있죠? 여기 사진이 전혀 없어가지고 보면 쉽게 이해되는데, 자, 그래서 그걸 뭐라 한다? 도어 클로즈, 도어 체크. 열려진 여닫이문을 저절로 뭐다? 닫히게 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세대 현관문, 요거는 바깥쪽에서 보면 없고 실내 있죠? 실내의 상부에 보면 있다. 문 상부에 보면 설치된 걸 도어 체크, 도어 클로즈. 그거 조절하면 돼요. 그 문의 속도를 조절하지. 2단계로 조절할 수 있다. 일자 나사로 이제 드라이버를 탁 틀어가 조절합니다. 도어 클로즈, 도어 체크. 그리고 도어 홀드 나오죠. 도어 홀드. 도어 홀드는 이게 도어 홀드입니다. 말 말고
세대 현관문을 탁 열어놓고 내가 아파트 내 물건을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되면 문을 갖다가 됩니까? 이사 갈 때 문을 활짝 열어놔야 되죠. 그 밑에 말발굽 탁 해줘. 그게 뭐다? 도어 홀더입니다. 열려진 여닫이 문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다? 도어 홀더. 자, 말발굽 모양으로 생긴 거. 오늘 집에 가서 현관문 확인 사살 부탁드립니다. 어디에 있다? 현관문 딱 열면서 안쪽에 맞죠? 하단에 이래 열었을 때 그 밑에 하단에 이렇게 있는 거 거기 뭐다? 말발굽 모양이 무엇이다? 도어 홀더입니다. 그러면 도어 스톱은 쉽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격이 급하죠. 문을 확 열 문하고 벽면이 어떻게? 충돌하잖아. 맞죠? 충돌하면 문이 부서지든 벽이 부서지든 둘 중에 하나 할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문이나 벽면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설치하는 장치가 뭐다? 도어 스톱입니다. 자, 그러면 아파트에 가보시면 방문이나 벽 끝인데 화장실 문이 탁 부딪힌 벽면이 파손될 수 있죠? 그래서 거기 설치된 것이 뭐다? 도어 스톱이에요. 현재 우리는 도어 스톱이 없습니다. 맞죠? 이 강의실은 도어 스톱이 없고, 네. 여기 성격 내가 팍 열고 들어오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는 도어 스톱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요새 아파트는 다 설계해줘요, 도어 스톱을. 네. 옛날 아파트는 없는 경우가 많아. 근데 요새는 친절히 다 해줍니다. 보시고, 크레센트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미석이 창호를 이렇게 닫고 나서 이렇게 잠궜죠? 그게 크레센트입니다. 잠금 장치입니다. 미석이. 그럼 오르내기 창호는 이거 잡았던 거. 옛날 잘 모르는 분들 이 크레센트 잘 모릅니다. 오르내기 창호. 통이로 비둘기호를 타봤어야지 알거든. 젊으신 분은 통이로 비둘기호를 잘 모를 거예요. 맞죠? 모르시죠? 통이로 비둘기는 창문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딱 잡아, 어떤 건 안 움직여. 고장나가지고. 거기 오르내기 창호거든. 그 잠금 장치가 크레센트입니다. 크레센트는 한 번 더 낼 것 같아요. 크레센트는 미석이 창호 관계됐다 알아두시고. 그래서 생긴 모양이 반달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크레센트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자, 봐두시고, 그 다음에 5번에 로이율이 나오죠. 밑에 하번에 로이율이. 로이율이는 자 무엇이 로이율인가 하면 이게 로이율입니다. 로 에미시비즈 그레스의 줄임말인데, 그래서 로자에 로자고 이 딴 거에 로이율이 이렇게 부른 겁니다. 로이율의 기본 원리는 자 무엇인가 하면 이 원리예요. 상식으로 여러분들 알아두실 기회입니다. 유리는 기본적으로 자 이겁니다. 자연광, 태양광이 빛의 파장이 많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저 강선이 뭐가 있습니까? 자외선 많이 알죠? 자외선은 거의 다 알 겁니다. 자외선이 뭐가 나빠요? 피부 노화를 촉진시킨다. 이거 알고 있죠? 그런데 피부 노화만 촉진시키는 게 좋은 점도 있어요. 자외선이 비타민 D를 만들어줍니다. 맞죠? 그리고 나중에 있죠? 이런 백혈구나 있죠? 이런 거, 뭐 그런 거에 증식 효과도 가져오고 좋은 점도 있습니다. 꼭 나쁜 점만 아니에요. 그래서 비타민 D를 처방받아야 될 분들은요, 노화가 돼서 비타민 D를 피부에서 못 만들거나 또는 햇볕을 싫어해가지고 햇볕을 안 쬐는 분들은 비타민 D를 처방받아야 돼요. 햇볕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관계없습니다. 햇볕을 하루에 한 30분 정도만 쬐주면 비타민 D는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음식을 통해서 먹으려고 하면 엄청 먹어야 돼. 비타민 D 먹으려고 하면. 그래서 햇볕을 쬐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오늘 다리로 맞고, 맞죠? 반바지 입어가지고. 다음에 손으로 맞고. 얼굴은 계속 노출돼 있으니까 여기는 뭐 바르고? 선크림 바르고. 얼굴이 액면을 많이 좌우하잖아. 늙었다, 맞죠? 그래서 그건 선크림 바르면 되고. 그러면 이 자외선은요, 유리는, 일반적인 유리는 자외선이 들어올 것 같아요,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외선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는 자외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외선은. 유리는 자외선을 갖다 거의 다 흡수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유리가 조성 성분에 뭐가 있는가? 철성분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바람이 불어도 안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흡수해 버립니다. 그래서 자외선을 갖다가 일광욕실 있잖아요. 병원의 일광욕실은 자외선을 투과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일반 유리는 자외선이 투과가 안 돼요. 그래서 일광욕실 유리는 일반 유리하고 다른 유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종합예술이라서 건축은 별걸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 강선 파장 중에 대표적으로 자외선이나 적외선 많이 들어봤죠? 적외선. 그 다음에 조명학적 의명. 자, 우리가 색깔을 느끼고 밝다, 어둡다 이런 느끼는 가시광선이라 해요. 그럼 보통 유리는 가시광선 다 투과시킵니다. 그리고 적외선, 열선을 투과해요. 적외선이 열선이죠. 열을 빨래가 건조하는 게 적외선입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요새 최근에 오피스텔 건축물들이 뭐로 지어집니까? 유리잖아. 외벽을 유리로 조립해. 그럼 여름에 냉방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적외선 열선이 들어오면 실내가 따뜻해져. 그럼 냉방비가 어떻게? 온실 효과를 가져오자마자 유리로 지어놨으니까 너무 더워지죠? 그러면 적외선을 투과를 조절해야 되겠죠? 그게 로이 유리 시초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하는가? 자, 태양이 이렇게 떴을 때, 태양광이 이렇게 떴습니다. 그러면 이겁니다. 여기에서 강선이 쭉 오는데 가시광선 투과율은 줄이면 안 돼. 이 가시광선이 있고요. 이것이 이제 여러분이 밝고 어둡고 색깔을 느끼는 강선입니다. 조명학적 의미의 강선이. 나노메트 파장은 안 가르쳐 줄게. 이것만 강해도 하루 종일 강해야 돼. 그래서 많이 안 가고 이 가시광선이고, 그다음에 이때 이겁니다. 이 열선이 오는데 열선이 적외선이야. 적외선이 자 빨래 건조를 하는 게 열선 적외선이거든. 그럼 이 열선 적외선을 갖다가 반사율을 높인 거야. 그럼 여기다가 금속으로 코팅을 하는 거야. 특히 은으로 많이 합니다. 은으로 코팅을 하는 거야. 코팅해서 이 적외선 반사율을 높인 거야. 열선. 이 반사율을 높인 거예요. 그러면 실내 온도가 많이 올라간다, 적게 내려간다? 적게 올라가잖아요. 맞죠? 그걸 활용한 거. 그러면 이것이 무슨 목적으로 제작된 유리다? 에너지 절약 목적이에요. 에너지 절약 목적으로 제작된 유리가 로유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제일 먼저 나왔어요. 로유리가. 다른 시험보다 주택관리사 보시험이 가장 먼저 나왔어요. 에너지 절약 목적으로. 자, 그러면 쉽게 고급 오피스텔은 얘라 보시면 돼요. 사무소 이런 건물들. 그럼 보통 반사유리로 많이 제작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나가다 보면 얼굴을 비추면 어떡해? 얼굴이 보이잖아. 건물 가다 보면 자기 얼굴이 보이는 건물 있죠? 그게 안에서는 보입니다. 자기가 안에 안 보인다고 다른 짓 하시면 안 되고 적당히 얼굴만 보고 지나가세요.
이 에너지 절감 목적으로 제작된. 그래서 보통 여름철에 냉방하는 건물에 이런 거. 그 다음에 반대의 개념도 있어요. 이거는 여름철용이고, 겨울철에 난방을 하는 데죠. 난방 위주로 하는데 난방 안에 복사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겨울철용도 있고, 그 다음에 사계절용도 있고, 이제 기술력이 발달돼서 초창기는 이것이 제일 먼저 온 기본 유리입니다. 이기로 유리 기본 유리. 그럼 보통 일반 폐화글라스 복층 유리보다 에너지 절감 6% 이상 절감 효과를 가져옵니다. 얘가. 그러면 여러분들 아파트 샤시들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최근에 샤시하는 것이 유리하고 유리 사이에 공기층을 가지죠. 그걸 복층유리, 영어로 폐화글라스라 하거든요. 퉁퉁 두드려 보면 유리가 쿵쿵 소리가 나죠. 안에 건조 공기층을 만들어 놨고 복층유리로 제작됩니다. 그러면 그 복층유리가 유리하고 공간 사이, 유리와 유리 사이에 건조 공기층을 보통 두습니다. 그게 복층유리 폐화글라스인데, 그러다가 이제 더 나아가서 복층으로 하는데 어느 코팅해서 열선을 반사율을 높여서 실내 온도가 여름에 높아가는 걸 방지하는 게 바로 로이유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거기 각종 마감 재료 나오죠. 마감 재료에서는 이거는 나중에 그걸 직접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서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각종 마감 재료는. 그리고 216페이지 보시면 적산과 견적이 나옵니다. 적산하고 견적. 자, 적산이란 것은 무엇을 적산이라고 하는가 하면 적산. 적산하고 견적하고의 차이점. 자, 보통 적산이란 것은 이겁니다. 공사량, 물량을 산출하는 행위가, 기술 행위가 적산입니다. 적산은 공사량. 이렇게 결과적으로 공사량이 물량이죠. 물량. 그래서 공사량을 산출하는 기술 행위를 적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적산은 공사량을 산출하는 기술 행위를 적산이라고 해요. 적산. 적산이라고 하고, 견적은 공사량에다가 단가를 곱해 가지고 이 공사비입니다. 공사비를 산출하는 기술 행위가 바로 견적이에요. 그러면 이겁니다. 물량을 산출하는 행위는 적산이고, 공사비를 돈을 산출하는 게 뭐다? 견적입니다. 그래서 성형수술을 할 때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견적이에요? 적산이에요? 견적이죠. 비용이 얼마 될 것인가, 맞죠? 이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2번에 견적의 종류 있죠? 명세견적하고 뭐가 있다? 계산견적이 있다. 그러면 명세견적과 계산견적, 명세견적하고 계산견적. 그래서 명세견적은 정밀하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산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명세견적을 다른 말로 이 명세견적을 정밀견적이라고도 하고 또는 상세견적이라고도 합니다. 상세견적. 자, 명세견적은 정밀하게 산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보통 어떻게 산출하는가 하면 이 설계도서가, 명세견적은 설계도서가 완비가 돼야 돼요. 완비된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산견적은 계략적으로 산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설계도서가 미완비 상태에서, 완비가 안 된 상태에서 산출하는 게 계산견적입니다. 계략적으로 산출하는 게 계산견적입니다.
그러면 설계도서라는 것은 설계도서는 설계도면과 서류를 총칭해서 설계도서라고 표현합니다. 도서. 도면과 서류를 합쳐서 설계도서라 해요. 그러면 사람으로 치면 이거예요. 사람으로 치면 자 이겁니다. 내가 성형수술은 친구나 아니면 성형외과에 전화를 통해서 대략 비용이 얼마만큼 들겠습니까? 알아보는 게 뭐다? 계산견적이고 맞죠? 명세견적은 어떤 겁니다? 도면을 보여주고 자기 얼굴을 성형외과의사에게 보여주고 도면 갖다 내밀고 맞죠? 구체적으로 뽑는 것이 무슨 견적? 명세견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일단 글자만 보고도 명세견적하고 계산견적하고 글자만 보고도 누가 정확할 것 같아요? 어감상? 명세가 훨씬 정확할 것 같죠? 느낌상? 전혀 안 가르쳐주고도 이야기 물으면요 초보자들다 놓고 명세견적하고 계산견적하고 누가 정밀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러니까 다 명세견적이래요. 누구나 맞출 수 있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두 번이나 냈어요. 그래서 설계도서가 미완비 상태에서 뽑는 것은 계산견적. 설계도서가 완비가 되고 얘는 완비만 된 게 아니고요. 현장 설명도 다 들어요. 현장 설명도 들어요. 그러면 현장에 따라서 공사비는 다 같아요? 달라져요? 도시 있는 현장하고요. 도서지방하고 같지 않죠?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거죠. 어디는 예외예요. 아니 무료 택배 해주죠. 무료 배송 해주는데 상간 도서하고 뭐는 예외 꼭 두죠. 다 무료 배송 해줘요. 자 쉽게 독도에 누가 하나 뭐 시켰어요. 그럼 그게 배송 안 한 게 낫죠? 안 파는 게 맞죠? 이건 얼마 낸길래 그게 배송까지 해주려고 하면 비용 더 들죠?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데 현장 설명도 없고 그리고 질의응답까지 해가지고 질문에 응답까지 다 해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견적 뽑는 거죠.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산출하는 건데 상세하게 산출하는 견적이 무슨 견적이다? 명세견적인 거예요. 그럼 당연히 정확도가 누가 높을 수밖에 없다? 명세견적이 정확도가 높을 필요 없다. 이거는 도면 없는 거예요. 자 이겁니다. 자기 얼굴 상태를 전혀 이야기 안 하고 어떻게 바꾸는데 맞죠? 비용이 얼마 들겠습니까? 그런데 원판을 보니까 와 성형외과 의사님이 답이 안 나오는 사람도 있겠죠. 비용이 많이 드는 거 아니고 도면 안 보여주면 틀리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정미량하고 뭐가 나온다? 소요량이 나옵니다. 정미량은 설계도서에 의거해서 정확히 물량을 뽑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손실이나 망실이 될 걸 전혀 고려를 안 한 거예요. 내가 완벽히 하면 쉽게 이겁니다. 우리 시험을 쳤다고 봅시다. 내가 실수할 수도 있죠. 답안지 옮겨가는데 실수하는 분들이 꼭 생겨요. 애석하게. 내가 딱점으로 합격을 할 수 있는데 옮겨가면서 이 답을 잘못 옮겨 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손실 망실률이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점수를 딱점 공부하면 안 되겠죠? 약간 할증 여유분을 두가지고 하는 거죠. 그와 같이 정미량은 설계도서에 정확히 물량을 뽑은 거야. 나는 하나도 실수를 안 했다. 가정하에서 그렇게 뽑는 것이 정미량이고 소요량은 정미량에다 뭐를 해줬다? 할증을 플러스 한 겁니다. 할증률을 가한 거, 가산한 거. 할증률을 가산하면 무엇이다? 소요량. 그럼 소요량은 쉽게 이겁니다.
정미량이 예를 들어서 100개가 필요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도중에 손실망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할증을 플러스 한 거죠. 할증을. 맞죠? 정미량에다 할증을 가산한 것은 무엇이다? 소요량인 거예요. 그럼 소요량은 많아진다, 적어진다?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가다 이거잖아. 어디 여행 갈 때 딱 쓸 것만 가져가면 불안하니까 여윳돈을 더 들고 가죠. 그게 할증이라 보시면 되죠. 그러면 소요량이고 정미량 쓸 돈 작은 것은 정미량이고 내가 여분을 약간 더 가져가죠. 그것이 소요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접근하시면 될 거고 그래서 그 재료의 할증률 나오죠. 할증률. 붉은 벽돌은 몇 프로다? 3%고 나오죠. 내화 벽돌마다 3%. 근데 콘크리트 벽돌이 무슨 벽돌? 시멘트. 전부 다 콘크리트 벽돌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몇 프로? 5%입니다. 근데 주의할 게 거기 블록 나오죠. 이 블록은 콘크리트 블록을 뜻해. 시멘트 블록. 콘크리트 또는 시멘트 블록. 이거는 몇 프로다? 블록은 4%예요. 4%입니다. 벽돌하고 헷갈리면 안 돼. 콘크리트 벽돌은 5%. 블록은 몇 프로? 4%예요. 콘크리트 블록. 그래서 도료는 2%라고 바릅니다. 그래서 몇 퍼센트? 2% 이러면 돼. 우리 있잖아. 이거 바를 때 보기 좋으라고 바르지 2%라고 바르죠. 아닌가? 그래서 2%. 도료는 몇 프로? 2%. 타일은 이겁니다. 모자이클이나 독이나 자기 같은 게 있죠. 클린 같은 이거는 저겁니다. 얘들은 흙으로 구워서 만든 거거든. 점토로. 그런 거는 아파트에 쓰잖아. 그런 건 다 5%입니다. 그런데 3%인데 말 잘못하면 아스팔트 있죠. 아스팔트나 리노 비닐 이거는 이런데 오피스텔에 하는 거거든. 아스팔트 타일 옛날 아스타일이라는 거 많이 봤죠. 아스타일 사무실에 바닥에 콜 타러 가지고 이렇게 붙여간 거. 바닥에 그걸 아스팔트 타일인데 줄여서 아스타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피스에 있습니다. 밑에 체크하세요. 아스팔트 타일이나 리노리움 타일이나 비닐 있죠. 이게 오피스 사무실에 쓰는 거예요. 얘들은. 그래서 사무실 영어로 오피스라고 하죠. 그래서 몇 프로? 5% 이러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집에 쓰는 타일들은 자기나 독이나 이런 거 있죠? 클린크 타일 이런 걸 쓰거든. 그럼 여러분들 바닥용 타일 있죠? 현관 바닥이나 욕실 바닥에 쓰는 타일 있죠? 거기 클린크 타일입니다. 바닥용 타일. 클린크 타일이 바닥용 타일입니다. 바닥. 현관이나 욕실 같은 데 바닥에 사용되는 바닥용 타일이 클린크 타일입니다. 이런 건 몇 프로 간다? 3%. 자, 보시고 물량 산출 개념은 있죠? 이거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9페이지 설비 총론 있죠? 건축 설비 파트는 오늘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설비 파트는 다음 주에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